자, 일단 확인 체크 문제 먼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36, 39, 42. 36, 39, 42. 문제에서 멍 때릴 때마다 이거 한 발씩 써야겠다. 이렇게 39, 42번 정도 뭐 핸드폰 켜가지고 계산기 정도 쓰는 거 내가 허용해 드릴게요. 5자리 수라 가지고 네 힘들겠네요. 물 좀 벌려가지고. 응. 자, 1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답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6번 조금 덜해도 나중에 이제 숙제로 한번 충분히 시간 가져보시면 되고 36번에 6, 그 다음에 39번에는 9만 720입니다. 90720. 그 다음 42번에는 3만 240, 30240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39번, 42번 10까지 39번, 42번 10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은 자, 39번 문제의 경우에는 11개의 문자를 일일이 나열할 때 양 끝에 m이 오도록 나열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그럼 9개가 있을 거고 5, 6, 7, 8, 9개 m 있을 겁니다. 와야 되는 문자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a가 2개, 그 다음에 t도 2개, 그 다음에 h 1개, e 1개, 그 다음에 t 썼고 i, c, s 하나씩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 9개를 나열하도록 할 건데 2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9720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9개 문자 테크닉 나열할 때 TNI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TNI 전부 다 A로 바꾸도록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TN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E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1개, 그 다음에 H 1개, Q, U, E. E 하나 썼죠? 네. 이 앞에 여기 옮겨갔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 총 9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도록 할 건데 이번에는 같은 것이 3개, 2개가 있기 때문에 3팩, 2팩으로 나누어 주셔야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0, 240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앞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3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 3개를 쭉 한번 살펴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우리가 흔히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했을 때 봤었던 그림일 겁니다. 점 A에서 점 B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2줄, 4줄,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에서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가려면은 가로로는 총 4번, 세로로 총 3번 이동하셔야지 B까지 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은 가로방의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4개. 물론 책에서는 A, B로 굳이 문자로 바꾸었지만 바꿀 필요 없이 오른쪽 화살표 4개와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7팩 나누기 같은 것 4개, 3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살짝 예고해드린 대로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은 총 7개의 빈칸 중에서 7개 맞니? 7개 중에서 가로로 가는 화살표 4개를 선택해주면 되기 때문에 7C4 혹은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선택해주면 되기 때문에
73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개의 빈칸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위로 가는 화살표 3개 채우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씩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열에 의한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칸 가시고 그 다음에 위로 2칸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으로 가는 이 경로와 대응이 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최단 경로의 경우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조합의 수를 이용을 하여서 구하실 수가 있다. 네, 지금 일단은 만약에 갈 시간 되면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조퇴를 하기로 하셨으므로 자, 일단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참고 보시면은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원래는 고1 때 어떻게 썼냐면은 1 각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하셔가지고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여서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은 요 지점은 여기에서 갈 수도 있고 밑에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하여서 2 더하기 1 하여서 3 더하기 1 하여서 4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으로 구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및 단답형인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거나 혹은 검산을 해 보실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재석이 괜찮나요? 도현이 괜찮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 장, 2장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와 확인 체크 일단은 해결을 하고 중복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칸, 얼룩이 지고 하는 경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네, 오케이,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 와서 바빠야 하고 그래. 어디 헤드폰 조심하시고. 그렇지. 자, 예제 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다. C 지점을 무조건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C, B 가봅시다. 첫 번째 1단계로는 당연히 A에서 C로 가는 경로 수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는 몇 번? 2번. 아래 방향으로 2번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팩 총 4번의 이동만에 갈 수가 있고 가로 2칸, 세로 2칸이기 때문에 2칸이므로 2팩 같은 것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식을 세우실 수가 있다. 계산하시면 6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도 사실 똑같아. 총 4칸의 이동만에 이동하실 수가 있고 가로 2칸, 세로 2칸이기 때문에 똑같이 2팩이므로 6가지. 따라서 A에서 C를 지나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이기 때문에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이다. 곱의 법칙 이용하여서 6 곱하기 6, 36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13번 한 걸음 더. 예제 13번 좀 어렵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어려운 만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조금 더 생각하기 떠올리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3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이동을 한다. 이번에는 가운데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맞나요? 요거를 고려를 하였을 때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원리는 생각보다는 단순해 얘들아. 지금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요 방향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맞지? 이 진행 방향을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차단시켜줘야 돼. 즉 A에서 B까지 가는 길목들을 우리가 차단을 하도록 할 건데 가장 적은 지점을 이용해서 차단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 방향과 약간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요 방향, 즉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다가 차단시키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전부 다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왜 갑자기 차단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4개의 지점을 아까 했던 것처럼 점C와 같이 중간 지점으로 설정을 하여서 각각 P, Q, R, S라고 보도록 할게. 그래서 APB, AQB, ARB, ASB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셔가지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A에서 B까지 가려면 PQRS 중에서 무조건 한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한 점만 무조건 지나야 돼. 겹치지도 않아. 2점 지날 수도 없어. 무조건 한 점만 지나야 돼. 그러한 PQRS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가는 방향, 약간 가로지르는 방향을 이용을 하여가지고 마치 진행 방향을 차단시킨다라고 생각하여서 중간 지점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가보죠. 첫 번째 A, P, B입니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것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가네요. 5팩이고 가로 한 칸, 세로 4칸이기 때문에 나누기 4팩 되겠습니다. 한편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다이렉트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1, 따라서 5가지가 된다. 이렇게 하여서 쭉 구하시면 돼요. A, Q, B, A, R, B, 그 다음에 A, S, B. 자, A 큐브는 어떻게 되겠노? 몇 번 만에? 똑같이 5번 만에 가네. 나누기 몇 팩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2팩, 3팩 되겠습니다. 가로 2칸, 세로 3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5번. 따라서 5팩 나누기. 마찬가지 가로 4칸, 세로 1칸이기 때문에 나누기. 그렇지. 4팩 더해줬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5, 50까지 나온 겁니다. 약간의 대칭성 이용을 하시면 사실 AQB랑 ARB 중에서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똑같은 칸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5가지 될 것이고요.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10가지. 요 녀석 50가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AS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1 곱하기 5기 때문에 얘랑 동일하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계산하시면 총 110가지의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지점을 설정하여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지 말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굳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요 점을 내가 C라고 잡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방법 중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를 빼버리시면 되겠다.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 4팩 또는 10C4나 10C6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C, B로 가는 방법의 수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3칸, 세로 2칸이기 때문에 3팩, 2팩 C에서 B로 가는 방법 똑같습니다. 5팩 나누기 3팩, 2팩 따라서 이 결과에서 이 결과를 빼서 구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3번 가운데 조금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최단 경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46번 보기만 해도 되게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맞지? 46번 조금 힌트 드리고 숙제로는 여러분들이 마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46번 힌트만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 일단 둘, 셋, 넷 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하나, 둘, 세 개까지 있고 야 맞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일단은 호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요점 A에서 요점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 그럼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어있는 길들을 다 제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봤자 어차피 못 올라가잖아, 맞지?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호수 안에 있는 길들 당연히 죽어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갔을 때 의미가 없는 길들을 다 지워버리시면은 여기까지 싹 다 지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A에서 요 지점까지는 무조건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요렇게도 전부 다 죽은 길, 죽은 의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상 호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요렇게도 죽은 길, 요렇게도 전부 다 죽은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수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점에서는 위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는 진입할 수가 없는 길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요렇게는 지날 수가 없는 길들. 네, 요렇게 다 지워버리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어차피 B까지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필요가 없는 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 때문에 지날 수 없는 길들, 죽은 길들, 그리고 필요 없는 길들 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럼 좀 약간 되게 심플해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발점을 여기를 잡지 말고 여기를 A라고 먼저 잡고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리하여서 요점, 즉 A에서 이 점 지나서 여기를 B라고 잡아버리시면 되겠네. B까지 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하면 된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요점까지 일단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요렇게 일단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PQ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요 점을 RS라고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은 각각 C, D.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부터 쓸게. P, C, D. 그 다음에 잠깐만 A, P, C. 요거부터 보여보죠. A, P, C 또는 1단계 A에서 C로 가는 방법. 첫 번째로는 A, P, C. 두 번째로는 A, Q, C로 가는 방법의 수 구하셔가지고 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D에서 B로 가는 방법입니다.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첫 번째 D에서 RB로 가는 방법 D, R, B. 그 다음에 두 번째 DSB 로 가는 방법 구하셔가지고 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합해 주시면은 A에서 C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가 나올 거고, 요렇게 두 개 합해 주시면은 D에서 B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곱하기를 해 주셔야지 A에서 C, D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 물론 C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하여서 46번 마저 계산해 보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다. 자, 요 그림 일단은 잘 책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옮겨 놓으셨으면 중복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야. 46번 했는데. 뭐 물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PQ로 잡으면 왜 안 되나요? 그러면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게 여기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꽉 찬 직사각형 모양을 이용을 하여서 최단 경로를 구하시려면 이렇게 PQ로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됐나요? 자, 크리아에서 일단 순열 오늘 세 가지 있습니다.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경우의 수 시리즈에서 조합, 여러 가지 조합 중에 중복 조합, 개념 그리고 필수 예제 딱 3개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중복 조합. 자,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공부했었던 중복을 허용하여서 뽑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를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리하시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 어려워.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에 7, 8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걸 한번 써볼까? 네.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A, B, C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인 A, B, C가 있어. 따라서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쭉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자면은 사실 A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C. 물론 여기에 C도 있겠네요. A가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1개인 경우입니다. B, C, C. 그 다음에 A가 없는 경우 B, C, 까지 나열하자면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맞나요? 자, 이번에는 순열이 아니잖아, 맞지? 자리가 바뀌는 것은 같은 경우로 봐야 돼. 종류, 즉 개수의 구성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진다. 개수의 구성만 우리가 유의하여서 경우의 수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즉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느냐만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야 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은 일단 내가 4개를 뽑을 거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랑 그 다음에 직사각형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럴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동그라미 4개랑 직사각형 2개, 물론 요렇게는 같은 것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동그라미, 직사각형,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렇게 나열했다고 하자. 이 직사각형을 약간 이제 그 파티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직사각형의 앞부분은 전부 다 A로 채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직사각형 사이에 있는 녀석은 전부 다 B로 채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 오른쪽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CC로 채운다. 그러면은 마치 A, B, C, C와 1대1 대응이 되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쌤,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C가 없는 경우는요? 해볼까요? 일단 A 나오시고요.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직사각형을 오른쪽 끝에다가 해버리면은 C가 없는 케이스도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A, B, D에 대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하여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와 직사각형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구나. 그 말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6개의 자리 중에서 직사각형이 올 2자리를 뽑아주는 방법의 수와 똑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15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나타내 보도록 할 거다. 해볼까요?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총 4개가 있었어. 맞지? 따라서 여기에 오는 수는 4개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개에다가 더하기 직사각형은 총 2개였습니다. 직사각형이 왜 2개냐 하면은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는 문자의 종류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네보다 하나 적은 개수만큼의 직사각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 준비되어 있는 문자
3개에다가 1 뺀 것만큼의 직사각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4에다가 3 빼기 1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한 게 요 숫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는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3 빼기 1이랑 똑같다. 즉 직사각형의 개수와 똑같다고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r로 다 바꾸어 보도록 할까? 재서가 번에 들고 일단 서로 다른 몇 개? n개이기 때문에 지금 a, b, c 세 종류를 n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를 택한다. 4에 해당하는 숫자가 r 되겠습니다. 따라서 4에다가 r 대입하시고 3에다가 n 대입을 해버리시면 이 결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실 수도 있고 조합의 수의 성질에 의하여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n 마이너스 1 빼버리면은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로 구하실 수도 있다. 자, 그리하여서 경우의 수 정리하겠습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요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방법 기호로는 NHR로 나타내도록 할 거다. NHR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H를 따왔다. 호모지니어스가 원래는 사실 1차 방정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 용어긴 하거든. 왜 1차 방정식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1차 방정식 해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의 수 공식이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도 과정은 그냥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 NHR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 연습 몇 가지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42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일단 47번까지는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아. 1번 문제 7H4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랑 더해 11이지 1 빼면 돼 10 C4 그대로 쓰시면 돼요. 10C4와 똑같다. 요거 계산은 이제 직접 하시면 되고요. 2번 2H5입니다. 마찬가지 더하면 7 1 빼면은 6 되겠습니다. C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물론 얘는 6C1로 계산하면 훨씬 간단하겠네요. 이렇게 하여서 3번, 4번까지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번의 경우에는 뭡니까? 3H0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3, 1 빼면은 2, C0 되겠습니다. 얘는 1입니다. R이 0인 경우에는 1로 우리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하여 47번 마저 계산하시고 48, 49, 50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얼마 남았다. 오케이, 잘하셨네요. 오케이. 요거 지금 허전했네. 4개의 문자, A, B, C, D. 네, 중복을 허용하여서 5개의 문자를 택하여야 된다. 그럼 4H5부터 한번 써보자. 4H5. 그러면은 8, 그렇지. 8C5. 8C3이랑 똑같겠다. 8C5는 8C3이랑 똑같다. 그래도 너무 크게 나왔네. 예? 그래도 너무 크게 나왔네. 중복을 4H9 10C 33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일단 4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H5 이기 때문에 8C5 8C3과 똑같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8, 7, 6 나누기 3, 2, 1 6 날리고 8, 7에 56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36, 30 그런데 8, 7, 6이 다 들어갔네요. C이기 때문에 6 여기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0번 감, 사과, 배 세 종류 과일 중 중복 허용하여서 5개의 과일을 사야 한다. 마찬가지 3H5 이기 때문에 더하면 8, 7C5, 7C2와 똑같기 때문에 21가지 이식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자, 필수예제 14번 별표 크기 하나 치겠습니다. 보통의 투표는 이와 같이 무기명 투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조금 더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할 겁니다. 기권이나 무효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럼 어떻게 된다? 후보 A, 후보 B가 있다고 할 때 후보 A와 후보 B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후보 A와 B를 중복을 허용하여서 총 몇 번? 6명의 선거인이기 때문에 6번 뽑기만 하면은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A가 몇 표, B가 몇 표인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조합의 수로 6개 뽑읍시다. 더하면 8, 7C6, 7C6은 7C1과 똑같기 때문에 총 7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하니?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예제 15번. 빨강, 노랑, 파랑고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6개의 공 꺼낸다.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되겠노? 빨강, 노랑, 파란 공을 일단은 먼저 한 개씩은 뽑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남은 공의 경우는 총 3개씩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는 총 6개의 공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만 추가로 더 뽑으면 된다?
3개의 공만 더 뽑으면은 처음에 뽑았던 한 개와 합쳐서 총 6개의 공을 뽑는 경우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종류는 총 3개. 서로 다른 3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실제로 공 3개를 마저 뽑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빨간 공만 3개 다 뽑아도 되고, 아까 만약에 A, B, C라고 한다면은 AAA, AAB, ABC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3종류라서 3. 뽑는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뒤에 아래 값이 3이 된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 OH3은 OC3은 OC2와 똑같기 때문에 10가지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6번 XYZ의 5제곱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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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얘를 전개하였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5개의 인수를 전개하면서 5번의 문자가 곱해졌을 거야. 5개의 문자가 곱해졌을 거야.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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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를 곱하면은 x 세제곱 y가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 xy, xy, x 요렇게 곱해도 똑같이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곱해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조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뽑히는 종류 x, x 중복을 허용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다른 3종류,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총 5번을 뽑아서 곱해주시면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7C5, 7C5는 7C2와 똑같기 때문에 21가지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복조합 일단은 적용하는 조금은 단순한 형태의 예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46페이지부터 하여서 내가 아까 살짝 스포해드렸던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세는데 중복조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중점으로 하여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받으신 진도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통통통으로도 일단은 알림 가도록 할 겁니다. 혹시 통통통 알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질문방 이용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세요.